절연 내력 시험. 이건 뭐 큰 건 없고요. 외부에서 전압이 인가됐을 때 어떻게 됐냐 이 얘기인데, 상용주파로 시험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전압으로 시험하는 게 있죠. 이 절연 내력은 이제 보시면은 이 뒤에 상용주파 내전압도 있는데, 이 충격 전압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상전압을 시험하는 거죠. 피대기. 충격 전압인데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습니다. 전압은 충격 그 파형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파두장하고 파미장의 크기가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죠. 시간이 아주 짧죠. 근데 이제 파고점은 높습니다. 상용주파보다는. 예를 들어 22,900은 50kV를 인가합니다. 한 2.5배 정도 되죠, 대략. 전격전압에. 그러니까 상용주파에서 얘가 견딜 수 있는 시험을 하기 위해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1분간 견디면은 절연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요?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드. 전체 시간은 50 마이크로세컨드인데 1.2가 뭐냐 이거죠. 파 2장이라는 얘기죠. 1.2. 그러면 50은 파 미장이라는 얘기죠. 파 고점은 이제 한 150kV를 인가하는 거죠. 22.9kV에서. 그럼 아까 50kV보다도 더 높은 거죠. 근데 그러면 기계가 터져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터지지 않게끔 아주 짧은 시간만 인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귀하경점이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아니라 약간 떨어져 있죠? 왜? 뭐하고 뭐를 연결한 부분? 90%하고 몇 프로를? 30%를 연결한 지점. 요거를 직선으로 딱 걷더니, 그러면은 여기가 아니라 약간 떨어지겠죠? 요거를 같은 0점이다 해서 귀하 0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압은 30%하고 90%입니다. 전류는 10%하고 90%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거 좀 잊어버리기가 쉬운 부분이 됐어요. 그럼 파도장은 어떻게 하냐? 여기 파고점이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린 부분이, 그리고 여기 귀하경점하고 여기 부분이 1.2 마이크로세크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부분은 아주 짧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부분은 요게 귀하경점부터 파미장의 기준은 얘가 50%로 감소할 때 요 지점입니다. 그래서 얘가 1점이고 여기가 50 마이크로세크니까 여기까지 시간은 끝에까지 보면 조금 더 길어지겠죠. 근데 얘가 이제 개폐서지하고 이런 부분 또 틀려집니다. 파형이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라고 하겠죠. 근데 개폐서지 같은 거는 250 곱하기 500 마이크로세크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냐? 250이라는 건 얘가 이렇게 1.2였으니까 250은 이렇게 갔다가, 예? 이렇게 가는 거죠. 느리게. 얘는 아주 빨리 갔다 오는 거지. 1.2니까. 1.2하고 250하고는 차이가 몇 배가 나는데, 200배가 나는데요. 그만큼 엄청나게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파형들이 또 시험하는 파형에 따라서 틀려진다. 전압은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 했습니다. 파두장하고 파미장. 전류는 얼마일까요? 앞에가 8입니다. 뒤에는 20입니다. 20. 그럼 틀리죠. 얘 1.2, 얘 1.2였으니까 이렇게 됐다면 8은 한 요 정도 가겠죠. 이렇게 20이니까 더 빨리 떨어지겠죠. 파형이 틀리다는 얘기죠. 전류는. 이런 부분들도 비교해서 충격 전압에서 딱 IC 기준에 딱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파형들이 다 틀려지겠죠. 기준 충격 절연 강도. 기준 충격 절연 강도니까 BIL 아닙니까? 아까 보면 5E 플러스 50 해가지고 높은 전압이 되겠죠? 내충격 전압의 기준으로는. 그러면은 아까 154 같은 경우 뭐였죠? 750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줄여서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표준 충격 전압 파형으로는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드를 한다. 근데 이걸 한 번만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3회씩 인가해서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죠. 이런 정도만. 왜냐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는 그 내용이 없이 그냥 딸랑 그림 하나만 있으니까 최소한 알아야 될 게 1.2 곱하기 50 파두장이 뭔지 파미장이 뭔지 귀하경점이 뭔지 이런 부분하고 전압하고 전류의 크기가 틀리다는 거,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나중에 자료를 보고 계시면 되고요. 절연 진단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좀 절연 진단하는데 판넬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FAT를 가죠. 팩토리 테스트 해가지고. 그럼 가서 이제 뭐 설비들이 제대로 됐는지 판넬을 검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기들을 다 동작시켜보고 제대로 됐는지 한번 봅니다. 근데 그런 거 하기 전에 뭐 내압을 때릴 수도 있고 하고 난 뒤에 내압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내압을 좀 먼저 때리고 시작합니다. 왜? 다 하고 나서 내압 때리는데 그 다음에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내압을 때려놓고 그 다음에 그 기기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봐야지 정확하게 보니까. 근데 내압을 때릴 때는 퓨즈 같은 거 다 뺍니다. 퓨즈 다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것들 다 풀어놓고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압을 때리면은 결선들을 다 풀어줘야지만 됩니다.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선들을. 그리고 풀어놓고 나서 내압 딱 때려놓고 1분간 때려놓고. 근데 이제 내압 때리는 기기도 이제 큰 게 있고 조그만 게 있습니다. 큰 거 같은 건 한 번 때리면 됩니다. 작은 건 어떻게 합니까? 판넬마다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용량이 작으니까 얘가 내압을 때리더라도 어떻게 뭐 힘이 에너지를 전달해서 해줘야 되는데 힘이 약하니까 판넬 한 두세 개밖에 못 때리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휴대용들. 은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보면 내압 때리는 설비들이 좀 크죠. 요거 크기는 한 요거 반만한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렇게 달려있는 몸체에다가 뭐 요런 탁자 같은 거, 요런 크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애자덩어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크기들이 조금씩 틀립니다. 제품마다 용량 때문에. 자, 상용주파 내전압 1분간 견뎌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 여러분들 쓰실 때 22.9kV의 상용주파 내전압은 얼마일까요? 50kV입니다. 근데 50kV까지 인가 안 하고 한 40 몇 kV 정도 인가해가지고 하죠. 그럼 지지직 소리 나죠. 그게 바로 코로나 아닙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는 코로나. 근데 이제 불꽃이 나진 않고 지지직 소리 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1분간 해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충격 전압. 이게 바로 아까 이상 전압이죠.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드, 파드 시간, 파미 시간, 이렇게 나왔고, 개패서지 내전압. 여기 있죠. 250 곱하기 2500. 이런 식으로 개패서지도 파형을, 임펄스를 인가하는데, 그거에 대한 시간이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파드장하고 파미장에 대한 시간. 직류 내전압. 이제, 절연장 측정하는 거죠. 아까 내압을 때린 거고요. 전체를 다 때려버리니까, 절연 부분을 보는 거고, 요거는 직류 내전압 같은 거는, 여기 교류를 시험할 건 시험성 용량이 매우 커지게 되므로 대안으로 간단하게 할 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내전압을 때립니다. 일단 내전압으로 해가지고 다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직류만 가지고 DC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케이블 같은 경우 10kV 인가하는 겁니다. 1kV부터 10kV 사이에 22,900 같은 경우 케이블에 아까처럼 뭐 어떻게 된다고요? AC 22.9kV면 50kV를 인가해야 되는데 50kV짜리를 인가하려면 아까처럼 끌고 와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끌고 와서 인가해야 되니까 이제 공장에선 테스트 하겠죠. 근데 현장 가서 설치해놓고는 그걸 끌고 와서 테스트하기 힘드니까 그때는 이제 간이 계산법을 해가지고 직류 내전압 시험을 하는 겁니다. 판넬 같은 경우도 다 판넬 만드는 공장에서 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현장에다 설치해놓고 한 번 더 이제 사용점 검사 같은 거 받을 때 되면 어떡합니까? 안전공사에 나와서 테스트를 해죠. 니네 테스트 했는데 난 못 믿겠어. 나도 테스트 해봐야 되겠어. 그때 이제 직류 내전압 시험을 거는 겁니다, 이제. DC 1kV에서 10kV 사이 정해져 있는 부분. 대부분 10kV 이상은 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2.9kV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1호사나 이런 쪽은 한전에서 다 합니다. 한전에서 자기네들이 다 하기 때문에 왜? 제가 말씀드린 거 민수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안전공사가 나와서 대신 그 부분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걸 수행하고 나서 안전필증, 합격필증을 주기 때문에 한전에서 전기를 주는 거고 한전에서는 이런 걸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다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공장에서 다 해가지고 자기네들 검사하면서 사인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왔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걸 안다는 얘기죠. 서류가 있으니까. 근데 안전공사에서는 그 서류를 봐도 못 믿겠으니까 한 번 더 하자는 얘기죠. 안전 측면에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류 내전압 시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간단하게 쓰실 때 한다. 유도 내전압 시험. 이건 변압기 쪽. 변압기의 건선과 건회간 절연 강도 시험하는 거. 상시 전압의 2배. 그 주파수 2배. 해가지고 유도성으로 해가지고 전압을 심각하게 되면은 절연이 나빠지게 되면 어떤 부분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도 이건 안 해봤습니다. 유도 내전압 시험은. 그냥 변압기 회사에서
그 FAT를 가게 되면은 아까처럼 그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열심히 하더라고. 앞에서 지지직거리고 하면 그 그래프 해가지고 딱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맞는지 틀리는지도 몰랐습니다. 첫 번째는. 보고 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ITP를 받아봅니다. ITP는 뭐냐? 인스펙션 테스트 프로시저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부분을 테스트할 건지 그걸 받아보고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1분간 인가인데 얼마를 어디에다 인가하고 그러면은 그것만 보는 겁니다. 제대로 하는지. 어차피 결과는 걔네들이 안 되면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문제를 시킵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빼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기준으로 안 맞으면 빠꾸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기 전에 이미 테스트를 다 여러 번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라는 걸 검증하고 나서 검사를 받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 방법에서 자기네들이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걸 감추기 위해서 방법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필수 테스트가 있고요. 옵션 테스트가 있습니다. 옵션 테스트를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처음에 계약할 때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ITP 자료들이 있으니까 변압기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뭐 유도 내전압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다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해보면 별건 아니고요. 단락전류 억제. 보시면은 단락전류가 이와 같이 나타나진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좀 깊숙이 들어가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간단한 개념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면요. 단락이 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임피던스가 작아졌죠? 임피던스가 작아지니까 큰 에너지가 이제 흐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시간에 따라서 이걸 시정수라고 얘기하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변화가 되다 보니까 고장전류는 점차 줄게 됩니다. 뭔가 이제 구멍을 뚫어놨으면 얘가 얘가 탄성에서 서서히 다시 메꿔진다는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임피던스가 빨리 메꿔지진 않으니까 그때 급격한 에너지가 흐르니까 그거를 보호계정기가 또 받아가지고 또 빨리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평상시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런 정연파가 흐르다가 사고가 나면은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이런 큰 정연파가 생깁니다.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여기 크기가 똑같습니다. 요걸 그래서 이걸 시메트리카. 대칭문이다. 어심은 비대칭이라고 하는데 여기 때 뭐가 나오면 이제 DC 성분이 나오게 됩니다. DC 성분이. 그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R분의 L에 의한 이게 지수함수 아닙니까? 지수함수가 이렇게 감소할 때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 부분 요게 지금 이제 변화되는 이 부분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변하게 되면서 나오거든요. 그 DC 성분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하고 얘가 합쳐지면 얘가 비대칭이 돼서 좀 더 이렇게 올라가면서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요게 요런 각도로 이렇게 떨어져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대칭 성분하고 대칭 성분하고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보니까 요게 이제 요건 이제 그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초기 차가 들어가고 초기 가도 차가도 과도 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0.2, 0.3, 1.0 정도의 임피던스를 가진다. 그럼 0.2밖에 안 가니까 고장전류가 커지겠죠. 요거 자체 대칭분이 아니더라도 AC 성분, 발전기가 이제 발생했을 때 그런 그 시간에 따라서 고장전류 기여분이고 이거는 사고 시에 이런 부분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고 약간 내용은 틀려지는데 개념 자체는 그렇게 보셔야지만 됩니다. 이때 고장전류가 가장 크다는 얘기고요. 이때 점차 줄어들어 간다는 얘기죠. 얘도 이렇게 줄어들어 나가는데 여기 보면 최대 뭐라고 해야 되죠? 비대칭. 여기는 대칭. 그렇죠? 여기 부분이 대칭 성분이고 여기는 비대칭 성분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나와지더라 이거죠. 근데 이걸 크게 세 가지 존으로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를 받듯이 얘도 그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 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존이. 얘는 발전기 쪽에서 바라본 임피던스에 대한 존이고요. 요건 고장 시 발생할 때 존이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사이클에 따라서. 약간 틀리지만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보시면은 차가도
뭐 부분에 대해서 단락 상태에 놓여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이제, 증대 원인이 뭐라고요? 키워드가? 발, 전, 기관 계통의 2에서 2 루트와 연계. 이렇게, 발전기원. 이렇게 외웠다는 얘기죠. 발전기 용량 증대, 병렬운전 증대, 뭐, 용량 증대. 전원 입지에 집중하고 이제 발전기 병렬운전이죠, 이게. 집중하다 보니까. 2에서 2 루트와 광역연계 강화. 이게 단락전리 증대 원인이라는 얘기죠. 원인, 영향, 문제점, 대책. 원인, 문제점, 대책.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단락 용량 증대의 원인과 영향과 대책을 설명하시오. 이게 25점짜리로 나온다니까요. 원인이 이렇게 남고, 그럼 문제점이 뭐냐? 차지 열과. 차지 열과. 뭐? 차. 지. 열. 과. 뭐 이렇게. 과도회벽 전압이 상승된다. 순서는 이제 그렇게 외웠습니다. 차단기 내력이 증가된다. 용량이 증대된다 이거죠. 단락전류가 커지니까. 그게 뭐냐. 옛날에 500MV 쓰던 거 1000MV 써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1호사 같은 건 31.5카로 못 씁니다. 저 포항이나 이런 쪽은 발전기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쪽은 31.5 이게 왜냐면 1호사에 31.5카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40카가 있고요. 그 다음에 63카가 있나? 50카가 있나?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오래돼서 옛날에는 이걸로 썼었습니다. 기본이 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40카 이상을 쓰게끔 이렇게 나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가 63카, 그 다음에 63카인가요? 제가 이제 기기 전격들을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과도의 벽전화가 상승된다. 아까처럼 단락조기가 증가되면 기본 베이스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그거에 대한 배수도 높아질 거 아닙니까? 열적 기계적 강도. 아까처럼 P, 용량 이렇게 돼 있지만 전류가 높아지면 열이 더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충격도 더 세지겠죠. 지락전류도 증대하겠죠. 지금 당연히 단락전류가 지락전류니까 결국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차질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냐? 고전 한재직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유도장애도 늘어나가 애자의 성능도 늘어난다 돼 있는데 단락전류 억제 대책 고전 한재직. 자, 고임피던스 기계체 리액터를 달면 된다는 얘기죠. 저항을 키우면 된다는 얘기죠. 임피던스를 10에서 13에서 17% 올려준다. 그럼 전압 강화가 더 커지겠죠. 전압 강화는. 근데 임피던스가 커지다면 고장 전류는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전압 변동의 증대 등의 문제가 하지만은 뭐 단락 전류 억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앞에다 리액터를 단다. 그럼 리액터에서 전압 강화 생기고 변압기에서 전압 강화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면 변압기 2차 측에서 탭을 조정해주면 됩니다. 탭만. 근데 단락 전류 억제용으로 앞에다 단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한류 리액터라는 얘기죠. 한류 리액터. 한류 제한을 한다. 한정을 시킨다. 뭐 전류를 한정시키기 위한 리액터다 이거죠. 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리액터다. 그래서 송전선 모선 여기다 이렇게 블로 리액터 식으로 해가지고 리액터를 달게 되면 된다 이거죠. 요거는 아까 임피던스 자체가 큰 제품, 자기가 더 튼튼한 물을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뭐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미식축구 같은 거 하면은 자기가 등치가 좋으면은 자기 몸이 불려졌으니까 누가 밀어도 안 밀릴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떡하냐? 한류 리액터 같은 경우는 저 사람 뭐 밀려서 내가 안 다치려면 어떡합니까? 가드 막 두꺼운 거 입고 이렇게 하면은 좀 충격이 덜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얘도. 블로 리액터, 직렬 리액터 다 리액터를 달아서 이제 줄여진다는 얘기고, 개통 분할 방식, 단락 전류의 증대를 피하기 위해서 개통을 쪼개준다는 얘기죠. 그 몸체에 전류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쪼개주면은 아까 좀 병렬이 되면서 임피던스가 커질 수도 있지만은 그 지점을 아예 분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변전소 무선을 분할해가지고 개통을 분리를 해버린다. 그럼 이 지점은 50카짜리인데 50카짜리에다 붙이지 말고 30카짜리에다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영향을 덜 받으니까. 그리고 루프 회선수를 줄인다. 회선수를 줄인다는 건 뭡니까? 병렬이 되는데 병렬이 된다는 건 임피던스가 줄어서 사고 전류가 더 많이 흐르는데 회선수를 줄여준다는 건 임피던스를 키우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모선을 분할해서 개통을 분리한다는 게 여기 붙어있는 걸 저쪽으로 빼게 되면 임피던스가 증가하면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세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시, 사고시. 그러면 이거는 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개통 파급 장치 같은 게 그런 겁니다.
개통이 파급나서 저쪽으로 연결이 되면 안 되니까 회선을 끊어버리는 거죠. SPS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디 있냐. 저 765에서 올라오는 이런 쪽 라인에 SPS가 달려 있습니다. 왜? 개통 자체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이 개통이 다 묶어버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이쪽으로 막 다 흘러버리겠죠? 그래서 아예 개통을 딱 끊어버립니다. 사고가 나면 개통을 끊어버리면 니네 사고는 너 여기서만 돌아 이거죠. 개통 시 파급 방지 장치라는 SPS 부분이 또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개통 전에 고전한 제지, 제한을 한다, 직류 연결을 한다. 이렇게 이제 고전, 전압을 올려준다. 전압을 격상하는 거죠. 왜? P는 X분의 ES, ER, 사인 테타에서 어떻게 전압을 올려주면은 송전 용량이 늘어났죠. 얘도 어떻게 됩니까? I는 R분의 이 I 값을 할 때 전압을 올려주면 I 값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거꾸로. 그럼 단락전류의 기본이 되는 게 전격전류를 기본으로 해서 단락전류가 몇 배 흐른다고 했는데 전격전류가 줄어드니까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단락전류도 줄어지겠죠. 직류 연계. AC에서 DC로 바꿔지면서 그때는 아예 단락 용량이 끊어집니다. 팩츠 이런 것들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AC 성분이니까. 근데 HVC 쓰게 되면 UPS하고 똑같은 거죠. 연결된 개통을 분리한 것과 같은 효과다. 아까 말씀드렸죠? 끊어진다고요. UPS도 달게 되죠? 그러면 UPS 2차 측부터 단락 용량 계산을 다시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 AC, DC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지점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직류 쪽을 이제 그 단락 전류 계산하는 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때는 정육이라든가 배터리를 모델링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다 옛날에 한번 해봤었으니까, 알고 나면 어렵지 않은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는 거고 다 자료는 있습니다. 고장전류 제한기를 사용한다. 이건 아까 리액터하고 똑같은데 LC 필터를 이용해가지고 사이렉터를 제어해가지고 아까 임피던스를 높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어를 해가지고. 이 사이러스가 이제 요건 두 개를 잘했죠? 왜? 정방향, 역방향이 다 된다 이거죠. 다이오드는 한 방향밖에 안 됩니다. 요거 하나만 있는 경우는요. 다이오드라고 하죠. 그림 하나. 이제 PN이죠, PN. 이제 PN이 이제 반도체인데 딱 보시면 뭐냐 이제 사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근데 여기다가 하나를 빼서 바깥으로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나 전공이 부족하니까 밖에서 하나를 또 달면은 얘가 이쪽으로 흡수를 하겠죠. 그럼 움직일 거 아닙니까? 5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빼서 여기다 달아놨다. 그럼 여기 5개가 있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이거죠. 그 부분을 이제 하나는 사가가 게르마늄이나 이 사가 원소가 게르마늄이나 실리콘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게르마늄은 잘 안 씁니다. 이제 실리콘을 많이 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실리콘 웨이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모래치기에서 규사를 뽑아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피레기 쪽에도 SI 있죠. 실리콘 그런 특성들이 있는 겁니다. 다 모래 규사에서 나온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P가 이제 전공이 N은 이제 뉴트럴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를 만들어 놓은 게 다이오드입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이쪽으로는 가고요. 이쪽으로는 못 옵니다. 역방향으로는 다이오드는. 근데 여기다 PNP를 하거나 NPN을 하게 되면 이걸 이제 2개 이상을 묶어주게 되면 이게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죠. 트랜지스터가. 그때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틀려지죠. 그러면서 에미터, 베이서, 콜렉터 해가지고 뭐 베이스에서 기준 전압을 줘가지고 에미터가 들어오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사이리스터.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점호각을 제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딸랑딸랑 해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의 각도를 조정해가지고 넌 요만큼만 나가, 요만큼만 나가. 그냥 통째로 나갔다 들어왔다 이게 뭐 기준을 정해가지고 기준 위면 나가 이게 아니라 나가는 놈들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제어를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제어기에서 각도를 제어하다 보니까 사이리스터 제어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간에 이렇게 끊어서 되니까 여기 요만큼이 비죠. 뭐 여기 점호각이기 때문에. 사이리스터가 이제 온 오프를 하는 그 점호각 때문에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펄스가 많아지면 좀 부드러워지는 거고 펄스가 작아지면 적어지는 거고. 그리고 고주파할 때도 저희가 어떻게 됩니까? 6펄스를 이렇게 쓰죠. 하나 둘 셋 넷 다 예 해가지고 얘가 1, 5, 3, 6, 2, 4 해가지고 이게 다이오드가 이제 3상이 들어오면은 R상, S상, T상이 들어오면 6펄스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6개가. 그럼 얘가 이쪽으로 1번으로 갔다가 5번이니까 5번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얘가 나가가지고 S상으로 들어갔다 3번으로 갔다가
3번이니까 여기네. 여기로 갔다가 6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갔다가 얘가 2번으로 갔다가, 이쪽에 2번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4번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잘 안 외워지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153, 624로 외웠습니다. 그냥 아예. 통째로. 1번, 5번 갔다가 3번, 6번 갔다가 2번, 4번 간다. 알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돌고 나가고 하면서 얘가 6번 컨트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6번 어떻게 컨트롤 하죠? 우리는 요거를 6번 컨트롤 한다는 얘기죠. 이게 몇 도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 2파이라고 얘기죠? 2파이는 어떻게 되죠? 360도죠? 6번 컨트롤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오죠. 그럼 6개, 6펄스입니다. 11펄스는 360도를 12로 나눈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30도를 하니까 여기서 한 번 더. 그럼 훨씬 더 정연파에 가깝죠. 18펄스 하면 더 가깝죠. 24펄스 더 가깝죠. 정연파에 가깝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요 남는 성분이 바깥으로 나온다면서 고주파에서는. 그게 별로 안 나오니까 펄스가 높아지면 고주파가 저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고장전류. 여기서 아까 그 앞에 이렇게 그 사이클로 나눠져 있던 세 가지 존이 있죠.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에 대한 세 가지 존을 다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내용은 틀렸지만 거기는 이제 발전기 측면에서 본 부분이고요. 여기는 순수하게 고장전류를 시간에 따라서 본 부분이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 여기 이 그림에 원래 있는 건데 앞에서 먼저 설명을 드렸던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비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보기가 좋으니까. 결론부터 보면요. 퍼스트 사이클 첫 번째 나오는 놈이다. 예? 그 인터럽팅 중간에 인터럽트는 건 중간에 걸리는 거고요. 마지막에 스테이디 스테이트 안정된 부분 이렇게죠. 그럼 얘가 뭡니까? 차가도 과도 동기입니다. 똑같이. 근데 얘는 2분의 1 사이클이고 얘는 차단기가 동작하는 거. 얘는 아주 최고로 나타나는 I 피크, IK 뭐 이런 쪽, IM 이런 쪽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시면 피크 쪽에 대한 시료치 부분이 아니라 피크치가 됩니다. 피크치. 이런 쪽은 이제 시료치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RMS 쪽으로. RMS. 얘는 피크치고. 그러니까 최대 견딜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얘 같은 건 어떻게 하냐. 보통 여러분들 고장전류 계산하죠. 그럼 30사이클에 대한 고장전류가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 2.5배 정도 여유를 줘가지고 계산합니다. 자, 한번 보면은 먼저 여기는 2분의 1 사이클, 5사이클, 30사이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2분의 1 사이클, 0.5사이클, 5사이클, 30사이클. 왜 2분의 1 사이클인지는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왜 5사이클인지는 설명드릴 겁니다. 그림을 보고 퍼스트 사이클, 모멘터리 폴트 커런트라고 똑같습니다. 발전기, 전동기, 한전계통 등 모든 단락전류 차가도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한 1.2배 정도 이렇게 된다고 했죠. 아까 20%, 30%, 뭐 100%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어디다 적용을 하냐 그죠? 모든 거에 최대 한계의 곡선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케이블의 굵기 상시 허용전류가 아니라 단락시 허용전류. 단락시 열에 의해서 녹을 수가 있으니까 변성기 전격. 변성기 부분 1초 전격이거든요. 1분 전격이거든요. 그 1초 전격 할 때 얘가 터지지 않을 부분. 왜? 이 뭔가 파크가 탁 치면 터져버립니다. 보호계정기 순시. 빨리 동작해야 되니까 순시로 순간적으로. 저압 차단기 용량 같은 건 2분의 1 사이클, 시메트릭 값, 어시메트릭 값 다 맞게끔 제작되어 있습니다. 퓨즈 같은 경우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보면은 여기 있죠. 점선. 원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점선이 대칭분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대칭분에 뭐라고요? 이 DC 성분이 합해져 가지고 요 위에 여기 부분 있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요게 이 비대칭 성분이 나온다고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비대칭하고 대칭하고 있었죠. 그럼 여기 부분은 뭐라고요? 직류 성분 R분의 X배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뭐라고요? 아까 2의 마이너스 R분의 L. 요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 여기 지수함수에 감소되는 요 레이쇼에 따라서 결정된다고요. 근데 얘는 1.414. 뭡니까? 루트 2배죠?
이 시류치하고 피크치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죠? 루트 2배 아닙니까? 그거부터 해가지고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 보시면 1.73이고 여기는 더 올라가 있죠, 수치가. 요거만큼 여기가 증가됐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럼 이 2분의 1 사이클은 여기입니다. 요거의 반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딱. 원래 1 사이클은 여기까지인데요. 그게 반이면 여기인데, 얘가 이쪽부터 이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예? 이렇게 시작됐으니까 여기가 1 사이클인데 그거의 반이니까 여기가 반이 되겠죠. 실제 여기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갔으니까 여기가 반 사이클로 이렇게 보고 여기가 2분의 1 사이클로 본 겁니다, 지금. 왜?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얘가. 처음에 여기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합쳐져가지고 그냥 올라가서 본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약간 그림 그릴 때 헷갈리실 텐데. 그럼 여기가 30사이클은 안정화된 부분입니다. 여기 아까 3사이클, 5사이클 왜라고요? 차단기. 정격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V12는 5사이클에 동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격이. 근데 1호사 같은 경우는 3사이클에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6.6조, 7.2kV짜리 차단기를 보시면요. 걔는 정격 사이클이 8사이클입니다. 그때 동작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때 뒤에 에너지에 나는 견딜 수 있게끔 제작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1호사 같은 경우는 아까 사고 전류가 크니까 빨리 끊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는 3사이클에 빨리 끊어줘야지만 사고 전류가 되기 때문에 걔는 3사이클이라는 얘기죠. 그때가 인터럽팅이 되는 겁니다. 그때 기준이기 때문에. 30사이클이고. 2분의 1 사이클은 뭐라고? 퓨즈라든가 뭔가 순간적으로 동작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전격 전류 계산하다 보면 상시 허용 전류의 2.5배를 고려해서, 선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2.5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하게 되면 여기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2루트 2배입니다. 근데 여기 좀 떨어졌죠? 우리는 2분의 1 사이클만 본다면서요. 요 지점이 뭐냐? 요게 1.8 루트 2배가 됩니다. 이거 계산하게 되면 2.55가 나옵니다. 그래서 2.5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건요. V12에 22.9kV짜리가 있습니다. 전격 차단 전류는 12.5K입니다. 전격 투입 전류는 이거에 2.5배를 이제 고려한다고 그랬죠? 아까 투입 전류는 뭐냐? 요때가 투입 전류가 됩니다. 차단 전류는 아까 요 3사이클, 5사이클 요때의 부분이고요. 투입했을 때, 메이킹 커런트라고 하거든요. 60909에서는 IM, 메이킹 커런트. 투입했을 때 뭔가 이렇게 메이킹, 만든다는 얘기죠? 메이킹을 만들다. 만드는데 뭐냐? 투입했을 때는 딱 만드는 거 아닙니까? IB, 브레이킹, 차단할 때, 요런 쪽에 되는 거고. IP크, 최대치, 요런 거, IP크는 요쪽이 되는 거고. 그런 용어를 이제 아시면 되죠. 60909도. IEEE 그대로 가져간 거니까. 여기다 2.5배를 하게 되면 31.25가 나옵니다. 2.5배를 하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은 명판에다 투입 전류를 표시할 의무는 없는데 얘네들은 차단기를 31.5K짜리 차단기를 씁니다. IC 규격에 의하지 않고. 근데 IC 기준을 적용하죠. 그럼 얼마라고요? 2.55라고요. 그러면 12.5 곱하기 2.5를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31.75가 나옵니다. 31.5K짜리 쓰면 얘 터져버리죠? 31.75가 나오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얘네들은 이런 IC 기준짜리는 32.5K짜리를 만들어서 납품을 합니다. 명판에. 여기 22.9라고 그랬죠? 전격 전압은 얼마죠? 1.1분의 1.2 하면. 한전에 계시지 않습니까? 24kV 민수용. 한전용은 얼마? 25.8kV. 왜 1.1분의 1.2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다 배우셨죠? 표준전압에는 공칭전압하고 기준전압이 있다. 그 기준전압을 1.1 한 거고, 거기다가 뭐 곱하기 1.1 하면 전격전압이라고 배우셨지 않습니까? 기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맞춰보면 안 맞습니다. 그 수식하고. 22.9 곱하기 1.1분의 1.1을 해봤거든요. 안 맞는데, 거기에서 표준전압이기 때문에 어떤 그 기준을 맞춰놓은 겁니다. 기준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얘 같은 경우는 22.9 곱하기 12.5K를 하면은 P는 루트 3 VI라고 했죠. 얘는 곱하면 얼마냐면 500MV가 나옵니다. 옛날 그래서 한전이 500MV 차단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요즘 한전이 단락 용량 증가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0MV 차단기를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전압은 똑같습니다.
그럼 뭐냐? 12.5카가 아니라 25카짜리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얘가 1000MV가 된 겁니다. 얘는 12.5카일 때 500MV니까 1000MV는 얘가 25카짜리겠죠. 그만큼 고장 전류가 늘었기 때문에 예? 얘를 12.5카 다음에 20카, 그 다음에 25카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20카 말고 25.5카를 이제 해놓은 거죠. 어차피. 얘는 명판을 보면 520MV라고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됩니다. 24 곱하기 12.5를 하면 520이 나오거든요. 얘는 명판에 보시면 560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설명이 없습니다. 저도 그냥 명판 보면서 공부하다가 이게 왜 이럴까, 이거 왜 이럴까 하다가, 아, 얘는 이런 관계가 있겠구나. 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다 설명이 되니까. 어디 이런 설명은 잘 없더라고요, 이런. 제가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그 자료조사를 하다가 그냥 알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냥. 근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다 설명이 되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설명했는데 아니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못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분들도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계산으로는 다 맞아 떨어지니까. 자, 3에서 8사이클이라고 됐죠. 차단기 접점이 개시되는 시점. 인터럽팅. 퍼스트가 모멘터리입니다. 모멘터리, 인터럽팅, 스테이트. 요 세 가지 용어는 반드시 알아두셔야죠. 스테디 30사이클 딱 나와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고압 차단기 용량. 인터럽팅은 무조건 차단기 용량입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는 이제 한시, 보호 계정이 한시. 나머지 전부 다는 순시 쪽 뭐 여러 가지 기기 특성 뭐 이런 것들은 2분의 1 사이클, 0.5 사이클에 다 가 있다는 얘기죠. 고장 전류 공급원이 뭐냐? 그거에 따라서 기여 전류가 발생한다 이거죠. 기여 전류, 모터 컨트리뷰션. 왜냐면 사실 전기가 죽어도요, 전동기는 돕니다. 근데 이제 얘가 기여 전류가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별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도 아주 짧은 시간밖에 안 나옵니다. 왜? 순간적으로 얘가 발전기로 됐다고 해서 전원이 없는데 그 순간적으로 얼마나 자장을 뭐 자기네가 발생시켜가지고 하나요? 별로 기여할 점 부분이 없는데 이런 데가 있습니다. 예, 그 플랜트 같은 데 가면 용역동, 모터 용량 큰 것들 많이 뭉쳐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모이다 보면은 보통 이제 자기 전격 전류의 한 4배에서 6배 정도가 순간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뭐 얘가 100A짜리입니다. 그러면 전격 전류가 100인데 그런 게 한 20대 있습니다. 6600에 100A짜리면은 용량 작은 건 아닙니다. 100A, 200A 이런 것들은 용량 작은 건 아니니까, 모터가.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럼 100A짜리가 지금 20개 있는데, 그럼 2000A에 대해서 6배를 하면은 벌써 어떻게 됩니까? 12카 아닙니까? 12카. 그러면 이제 6600에 모선 해봤자 20카, 25카 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뭐 12카짜리가 갑자기 크게 들어온다. 그럼 모선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단락 용량이. 그런데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여 전류가. 근데 그것도 이제 순간적으로 짧게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쇄가 요거는 뭐 전기 전적이는 가세가 느리지만 유도 전동이 뭐라고요? 수 사이클 후에는 소멸되고 만다. 아주 짧은 사이클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이제 중간에 뭐 저항기를 달아가지고 뭐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개통을 분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고장 전류 계산해서 걔가 다 죽었을 때 기여되는 전류까지 한번 보면은 충분히 여유가 있게끔 설계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데는 무조건 25카짜리가 아니라 40카짜리로 설계를 하기도 합니다. 차단 용량이. 왜? 아까처럼 기여 전류가 많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6600 같은 건 25카짜리 쓰시고요. 20카나 25카. 40카 정도 가게 되면 이제 비싸집니다. 아까처럼 뭐 31.5카, 40카, 그 다음에 63카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63카 이런 것들은 돈이 엄청납니다.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돈이 그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2배, 3배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2배 뭐, 까짓 거. 100억인데 2배면? 100억짜리에 2배면 200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사비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개통을 분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고장전류 감소의 대책, 고전 한계지 똑같습니다. 고임피던스 계기, 한류리액터, 전압격상, 예? 직류연계, 연계설로 모선 분리. 여러분 앞에서 다 배우셨던 겁니다, 지금. 그거 똑같이 다 응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향후 대책. 뭐 765kV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단건 변압기 채용을 해가지고 변압기 뭐 임피던스를 줄여준다든가 아니면 간선 분리를 한다든가 모선 분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도 나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단건 변압기 채용도 내용들이 될 수가 있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전자파 장애부터 해가지고 역률 쪽은 못 들어갈 것 같고 전력 품질 쪽까지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